자, 오늘은 이제 미적분 강의 3강. 여전히 또 수열이 극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과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겁니다. 이제 수열에서 자녀들이 봤을 때 등차수열, 등비수열 많이 봤죠? 자, 여기는 이제 오늘은 주로 등비수열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등비수열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 편의상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Rn승이라 합시다. 이렇게 놓은 것은 여기 있는 요거 이제 공비라는 거 까먹지 않았겠죠? 공비에 대한 그 범위에 따른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선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승이 얼마냐 그래요.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매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일정하게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기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첫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0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비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n승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갈수록 계속 분모가 작아지니까 0에 수렴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 뭐 거꾸로 2의 n승이 되겠죠. 2의 n승. 그럼 이거는 2, 4, 8 갈수록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세 번째, 공비가 1이다 그러면 이건 뭐 1로 갈 것이고요.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짝수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할 것 없이 1이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승에서 홀수승이다 그러면 이것도 말할 것 없이 마이너스 1로 일정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봤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AR의 n-1승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결국은 극한값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항이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이면 수렴하려면 아싸리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을 하겠죠. 왜냐하면 공비가 영향을 주지 못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열들을 더하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한다고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합이란 말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급수란 말을 씁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되겠죠. 자, 급수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첫째 항부터 더해서 n항까지 더한 걸 지금까지 이걸 sn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첫째 항부터 더해서 끝없이 더해간다 이거죠. 이럴 때 이거는 sn이라 하지 않고 s라고 써요. 이렇게 쓰죠. 이게 바로 급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수고 이제 이걸 비교해서 n번째까지 더한 건 우리가 앞으로는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유한한 거니까. 그리고 얘를 바로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없이 더하는 급수도 수렴합니까? 또는 발산합니까? 당연하죠. 수렴 발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바로 sn이잖아. 얘예요. 얘.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쓰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이라고 쓰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사는 부분합에다가 극한을 취해서 이 값이 있냐 없냐로서 수렴 발산을 판단해요. 그러면 방금 앞에서 배웠던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일반항에다가 리미트를 때렸잖아. 즉 유한한 n번째인 일반항에다가 우리가 때렸듯이 급수도 역시 부분합, 즉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우리가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내 눈에 보였잖아요. 부분합, 일반항, 이게 지금 보였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급수의 급수와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쓸게요. 리미트,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s죠, s.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0이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수의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었다고 해서 언제나 얘가 급수가 수렴한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우리 교재에 그게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얘를 알아야 돼요. an이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합시다.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때려보세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당연히 분모가 크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이렇게 돼 있는 걸 하시면 이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부분합 k는 1서부터 n까지 루트 k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이 되죠. 분모가 얘니까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리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n에서부터 n까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이제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1부터 집어넣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자 이제 나열합니다.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돼요. 근데 속어도 규칙 하나만 더 쓸까요? 루트 4 빼기 루트 3 뭐 이 정도는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속어도 규칙이 있어서 앞, 뒤, 앞, 뒤, 앞, 뒤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남아서요. 무한대 빼기 1이어서 이거는 무한대가 돼요. 발산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거의 급수가 언제나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수의 성질까지 오늘 얘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의 성질 볼게요.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자, 뭐냐면 자, 급수의 성질은 이런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죠. 두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런 급수를 갖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이런 급수를 가지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급수의 값이 존재한다고 그럴 때 이것끼리 역시 뭐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거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뭐 빼기도 그냥 한꺼번에 씁시다. 이거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한꺼번에 했다는 게 아니라 an 더하기 bn도 분리할 수 있고 an 빼기 bn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bn이 곱해져 있다. 극한에서는 이걸 분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n 그럴 때 이거를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bn 분의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당연히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둘을 나눈 거를 따로따로 쭉 더하고 쭉 더해서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